한 할머니가 어린 손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앞을 지나던 순간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데요. 유리창 너머 한 여성이 남성과 손을 맞잡은 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녀가 갑자기 입가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는 쉿!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신호인데요. 도대체 카페 안에 두 사람은 누구고 손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때는 내 딸처럼 아꼈던 사람과 이제는 원수가 됐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보자는 60대 여성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2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도 너무 그립고 속상하지만 혼자 남겨진 40대 며느리와 6살 손녀 때문에 더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장례가 있을 때 이제 정말 슬픈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빈소가 우리 아들 빈소 말고 다른 좀 빈 빈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왜 우리 며느리가 저기 있지? 좀 쉬고 있나? 라고 이제 들여다본 순간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요? 며느리가 어떤 다른 남자랑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위로를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두 손을 맞잡고 있고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빈소에서. 네, 그래서 사연자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빈소 밖에서 며느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조용히 이름을 불렀는데 며느리가 태연하게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어봤고 이렇게 사연자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계속 쳐다봤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안에 있는 사람은 사촌 오빠다. 외국에서 있다가 오늘 저 위로해 주려고 잠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남성도 잠깐 나와서 사연자에게 인사를 했는데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자리를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사촌 네. 오빠라니까. 자, 그렇지만 이제 손녀도 챙겨야 되니까 이 집에 며느리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요. 가보니까 아들의 물건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예.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지금 남편 물건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 생각이 나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치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니만 몰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어머니 저 혼자서 딸 키우는 게 힘들다. 대출금 어떻게 갚냐 호소를 하니까 네. 결국은 남편하고 상의 끝에 5천만 원 또 건넸고요. 앞으로 손녀에 들어간 돈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도 하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들을 보낸 이 시어머니, 며느리 대신 손녀까지 계속 돌봐주셨다고요. 매일 뭐 손녀를 돌본 것뿐만이 아니고 집안일도 다 도맡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유치원에 이제 손녀 하원시키러 갔는데 평소 그냥 가던 길이 아니라 조금 이제 산책할 겸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한 카페에서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 회사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한 남성과 마주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사연자는 혹시 옆에 이제 손녀가 있으니까 손녀가 볼까봐 급히 자리를 옮기려고 했는데 카페 안을 보던 6살 손녀가 갑자기 엄마다! 이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네. 이에 손녀는 옆에 남성을 또 가리키면서 비밀 친구도 같이 있네? 그러면서 할머니 바라보면서 작은 손가락으로 쉿! 이런 포즈도 취했다고 합니다. 자, 손녀가 말한 이 비밀 친구는 대체 누굴까요? 자, 오늘은 박 변호사님께서 특별한 또 연기를 선보이실 것 같은데요. 천진난만 6살 손녀 역의 박 변호사님, 배신당한 시어머니 역의 박상희 교수, 별별극장 레디 액션입니다. 쉿쉿! 아유, 엄마랑 비밀 친구 만나는 거 절대 말하면 안 돼, 할머니. 뭐? 비밀 친구? 그게 뭔데?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지 말랐는데 나 말하면 혼난단 말이야,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한테는 뭐든지 싫어! 얘기해도 돼. 저 아저씨를 예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 저번에 나랑 엄마랑 아저씨랑 놀이공원 갔는데 근데 아저씨는 비밀 친구라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래. 아빠? 응. 그럼 아빠가 살아계실 때도 그렇지. 저 아저씨를 만나봤다는 얘기야? 그래. 근데 엄마가 아빠 절대로 말하지 말랬는데 할머니 비밀이야, 비밀. 지켜야 돼. 약속. 진드기. 진짜 박지훈 변호사님의 연기 폭이 이제 계속 넓어지는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단속을 시켰다. 네, 이제 그제서야 이 사연자 머릿속에 모든 퍼즐들이 맞춰 나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성이 바로 그
며느리와 함께 카페에 있었던 그 남성과 똑같았던 인물이었는데요. 사연자 입장에선 이미 아들이 세상을 떠난 마당에 며느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섭섭하지만 좀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부터 만났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결국 사연자는 확실한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 심각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이 뭐가 살쪄님이 손녀딸 패고 싶다 진짜. 농담이고요. 예. 자, 최영준 평론가, 그래서 그 내연남이 누구인지 지금 아는 게 없잖아요. 일단은 며느리의 그 불륜을 목격했던 그 카페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며느리의 내연남이 그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봤던 사연자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예, 사연자는 손님을 가정해서 은근슬쩍 사장님 인상 참 좋으시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성, 저 결혼 준비 중이에요. 여자친구랑 3년 만났어요. 라면서 연애 기간까지 술술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연자가 곧장 며느리 찾아가서 카페 사장과의 관계 다 알아! 라고 따졌지만 며느리는 단골일 뿐이에요. 라고 발뺌했고요. 그러면서 설령 우리가 다른 관계여도 이제 남편도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일단 남편은 없잖아요. 사별을 한 상태긴 합니다만. 예. 야, 이거는 좀 뭔가 좀 모르겠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남편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생전에 이 소송을 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게 소송 수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뭐 딸이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그게 좀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남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또 손녀로서 뭐 위자료 같은 게 이제 가능한다 이건데 입증의 문제도 좀 있고요. 위자료 금액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교수님은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심각하게 봤죠. 왜냐하면 일단은 아이한테 너무 정서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단은 이 엄마에 대한 분노도 커가면서 더 생길 거고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을 거예요.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엄마, 그리고 비밀 친구, 알고 보니까 다 옳지 않은 관계였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파서. 교수님, 그럼 저 꼬마도 네. 손녀딸도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건 아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확하게 팩트는 모르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빠에 대한 죄책감도 느낄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그걸 비밀로 했는데 혹시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아픈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게 우울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정서적으로 정말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도 좀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난 지 며칠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애도도 필요하고 슬픈데 거기에 이 며느리에 대한 분노나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예. 저는 정당한 충격이라고,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좀 아들을 뭐 위로하는 시간, 애도하는 시간, 충분히 본인을 위로하는 시간 충분히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막 많이 분노하시네요. 네, 아희안님, 사연자 속이 어떠실까요? 라고 하셨고요. 웃고 있어도님, 딸까지 본인 연애에 이용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미나님도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